1은 나갔고요, 그죠, 여러분? 리포트 1은 배품 오케스트라 했던 거고, 리포트 2가 이제 나갑니다. 요거는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거. 하지 말고, 오늘 하지 마. 하지 말고, 자, 세탁기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인 세탁기란 무엇인가라는 거야. 이 세탁기의 일반적인 기능. 일반적인 기능이겠지. 빨간색이니까 안 보이네, 잘. 그래서 세탁기란 무엇이고,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봐도 잘 나오죠, 그죠? 음. 그리고 이러한 세탁기의 일반적인 거에다가, 일반적인 거는 뻔하지. 물살을 이용해서, 그지? 세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낙차를 이용해서 세탁물이 떨어져서 부딪혀서, 그지? 여러분들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겨 패듯이, 그렇게 하면 빨래가 잘 되듯이,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물살보다는 낙차를 이용하는 거고, 낙차가 아니지. 세탁기가 세탁물이 돌면서 떨어지는 거지. 일반적인 통조리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통이 그런 거는 물살의 힘으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탁기 기능은 뭐 인터넷 찾아보고 세탁기 종류부터 역사도 있고 막 그런 거 찾아오고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세탁기들이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뭐야? 새로운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세탁기들은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막 적용된 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 사실 세탁기에 적용된 기술 요거 알아보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뿐만 아니라 좀 조사를 해야 돼요. 요즘 나오는 세탁기들 보면은 기가 막히지, 그지?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탁기를 제일 잘 만들잖아. 미국에서 판매 1위 아니야, 그지? 심지어는 여러분 윈풀인가? 윈풀이 미국 유명한 백색가 된 회사인 윈풀에서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윈풀에서 어, 독과점이라고 덤핑했다고 우리 보고 세탁기를 이제 그래가지고 관세를 20%가 더 물리는데 그래도 잘 팔리잖아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 유럽, 미국, 이제 일본만 빼면 그지. 일본 애들은 우리 것처럼 일본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니까 그렇죠. 음, 세계 최고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가?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현재 기술들이 적용돼서 어떻게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가? 또 세탁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오토매틱도 있고 요즘에 보면 여러분 세탁기 가봐요 하면 신경 안 쓰지, 그지? 세탁기에 조금만 신경 써봐. 기가 막혀. 5만 개 다 있어. 그리고 그 외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생각에는 세탁기라는 놈한테 어떤 새로운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이 있겠지, 그지?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무슨 뭐 작년에 하다 재작년에 하라 그러니까 뭐 로봇팔을 이용해 갖고 뭐 세탁기가 그리 되면 씨 가격이 막 매덕할 거 아니야. 그럼 쓸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찾아봐. 조사를 하다 보면 엄마한테 또 물어봐봐. 여러분 엄마들이 제일 잘 알지 세탁기. 야, 이런 거는 좀 세탁기에서 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그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면 뭐 있을까? 그지? 그럼 그런 기능을 추가시키려면 실질적인 걸 이야기해야 돼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하는 것도 정리해 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머릿속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을 넣으면 안 돼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거 넣으면 안 돼. 작년에 보면은 반 이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놨어. 뭐 세탁물을 개준대. 사람도 깨기 힘든데 여러분 로봇팔이 어떻게 깰 거야 그거. 여러분 로봇이 안 그래. 로봇이 여러분 아직 강감물었어. 자율주행도 강감물었고. 이제 로봇 기술이 여러분 지금 요즘에 대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로봇 가지고 인공지능 가지고 건물을 하나 탁 로봇을 전 세계 로봇 대회를 하면은 로봇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따라와서 현장에서 건물을 하나 지정해줘요. 1308호를 찾아가라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13층 8호겠지, 그지? 음. 그러면 건물 입구에서부터 로봇을 보냅니다. 그럼 지금 로봇이 판단을 해서 가.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로봇이 천지빛깔이야.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모였다는 로봇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어때? 엘리베이터 모양이 다 다르죠. 버튼의 위치도 다 달라. 어떤 엘리베이터는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의 그 왜 그 바깥에서 엘리베이터 세우기 위해서 누르는 버튼이 있죠, 그죠? 그 버튼이 사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 판단 못 해가지고 막 시험 동안 데 가서 누르고. 그리고 13층 1302호니까 13층을 눌러야 되는데 13층을 못 눌러가지고 여러분도 엘리베이터 타보면 어떤 엘리베이터는 숫자 표기가 1층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지? 어떤 데는 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까지 하냐 그러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가 과제예요. 그런데 문고리를 또 봐요. 문고리가 뭐 어떤 거는 전자식에 문고리 생긴 모양 다 다르지 그지? 여는 방식도 다르지 안으로 밀 건지 밖으로 당길 건지 판단해야죠. 그것도 잘 못해요. 근데 뭐 로봇팔이 세탁물을 꺼내가지고 뭐 빨래를 갠다고? 에라이 씨 세탁기가 한 1억 하겠다 1억.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런 그 새로운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해봐 한번. 새로운 세탁기. 나는 그래 이 세탁기 가지고 내 히트를 치겠다. 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리포트를 씁니다. 그죠? 리포트는 똑같이 저번처럼 양식은 파일명은 역시 손으로 씁니다. 그지? 손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사진 찍고, JPG 파일인데, 여러분, 해상도를 낮춰서 찍어요. 그렇다고 영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해상도로 찍으면 안 돼. 막, 이 40메가나 그거는 아니야. 근데 최고 해상도로 찍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보기에 컴퓨터에서 볼 수 있을 만큼 JPG 파일로 보이면 되는 거야. 그치? 읽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워드나 또는 한글이나 그지? 아래 한글이나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아래 한글 파일을 제출합니다. 그지? 이걸 제출한다. 그지? 제출하는데 파일명은 똑같습니다. 파일. 어떻게 된다? 기계공학 여론. 그지? 언더라인. REP. 우리는 02조. 언더라인 학법. 그지? 언더라인 이름. 자, 이렇게 이게 HWP가 되든 뭐가 되든 그지?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다. 오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이지, 그지? 목요일 밤 12시까지 제출 기한 있습니다. 제출 기한 꼭 지켜야 돼요. 제출 기한은 당연히 표지 만들어야죠. 이름을 알아서 정해봐. 야,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세탁기 LG전자에 가서 내가 이거 제출을 해서 내가 펀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 맥 쓰는 사람들 요거 말이야 사실은 애플은 사과는 그지 먹다 버린 사과는 우리하고는 상극이에요. 우리 쪽하고 공학계열하고 기계공학계열하고는 상극이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공학용 프로그램들이 맥용으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카티아. 느려 맥이 느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치? 어떻게든 맥용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플루언트도 이제 4학년 되면 배워야 되고 또 NCS 스트럭처도 배워야 되는데 그게 한글용 맥용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랭귀지 맥용 없어. 매트랩 우리 내일은 아마 매트랩 할 건데 그거 없어. 그럼 리포트 못 쓸 거야? 그래서
맥을 가진 사람은 PC를 바꿀 수는 없잖아. 모르고 샀으니까. 이제 덜렁 샀을 테니까. 이게 사실 맥이 여러분, 성능대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은 컴퓨터야. 뽀대야, 뽀대, 전부 모두. 그래서 맥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OS를, 그지? OS를 윈도우를 깔면 돼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맥은 이런 M1 칩셋인가 쓰지, 그지? M1 써야지, 그지? CPU가, 그지? 이게 윈도우가 이걸 지원하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요, 맥 쓰는 사람들. 옛날에는 여러분, 인텔 CPU, 맥도 인텔 CPU 썼거든요, 옛날에. 옛날이라 그러죠. 요거 나오기 전이지, 그지? 인텔 CPU를 쓴 놈은 멀티부팅 가능하게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예. 그런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능한지. 찾아서 만일에 이 윈도우 OS, 그지? OS, 지금 OS 7인가? 뭐지? 윈도우 OS 아니라 맥 OS. 옥타버린 사가 OS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뭐 할 수 있어? 아마 될 거야. 윈도우를 윈도우즈 11이나 윈도우즈 10을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멀티부팅 하게끔 두 개의 OS를 깔아서 진입해 들어갈 때나 윈도우 쓰겠다, 맥 쓰겠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 거야. 안 된대? 팔아라 안 되겠다. 아, 그래 안 된대.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맥 팔아. 방법 없어. 아무짝에 쓸모 없어. 야, 맥이 사실은 별로 옛날처럼 말이야. 무슨 모니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 맥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맥 당근에다 팔고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지금 불량 기준은 없습니다. 리포트는 불량 기준 없어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알아서 길게 쓰고 싶고 많이 쓰고 싶은 사람 많이 쓰고 많이 쓰라 그래요. 막 글자를 엄청나게 크게 쓰는 사람도 있어. 많아 여러분들. 뭐 교수님들이 안 보는 것 같지 안 그래요? 다 봐요.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봐야지. 옛날에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리포트 제출했는데 대충 보고 이렇게 조교들이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처리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성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68 만료됐대. 좀 이따 출석 부를 거야. 기다려. 아시겠죠? 몇 가지 사람 팔아야 되겠다. 이거 뭐 저기 멀티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당근에 팔고 그 돈으로 그냥 새 노트북 좋은 거 살 수 있잖아. 일반 윈도우. 이제 예, 정말 그냥 사무용이야, 맥은. 더 이상 것도 이해도 안 돼. 여러분이 괜히 멋있어 보이잖아, 맥스는. 비싸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맥스 하는데 나는 컴퓨터를 다룬 지 몇 년 됐다? 4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요즘 컴퓨터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과제하고 합니다. 국가 과제하고. 내가 맥을 좋아서 맥을 왜 안 샀겠어? 안 좋습니다. 그 아이폰 쓰는 놈들이나 맥이 좋지. 연동이 잘 돼. 아이폰도 그래. 자, 어쨌든 봅시다. 어쨌든 출석 한번 확인할게요. 임재훈, 들어가. 경우현 안 왔어요. 김관우, 김지호, 지호 안 들어왔나? 이상민, 주소영, 소영이, 기현이 지금 들어왔다 그랬지. 황기원,
자,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아닌 사람. 경우현, 안 왔고, 김지호, 안 왔고, 주소영. 자, 3명 빠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예, 여러분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4장에도, 교재로. 책상이 좁아서, 나는 컴퓨터를 2대를 놓고 여러분들, 이, 그걸 하거든요. 화상 강의를 하는데, 이 책 넣을 자리가 없어. 컴퓨터를 2대 놓고 다 놓고 하다 보니까. 4장, 챕터 3번, 여성학도 기술. 4장 가면 여러분 교재 4장, 그렇지, 이거다, 그지? 구조물과 기계를 위해서의 힘이. 이건데, 여러분 교재에도 이 내용이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4장이 말이야, 여러분. 해공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물론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역학을 하든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구조역학을 하든 정력학을 하든 동력학을 하든 유체역학을 하든 연력학을 하든 다 여기에서 힘과 운동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다 이제 앞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나올 거냐면 바로 힘 하면은 수학적으로는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여러분 벡터를 배운 사람도 있고 벡터를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벡터를 아마 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을 거야, 그지? 미친 새끼들이야, 한마디로. 교육부에 있는 새끼들이 또라이 새끼들이야. 벡터를 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대학 와서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미적분을 뺀다고? 미친놈들. 내가 보기에는 그거야. 교육학 하는 놈들이 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하기 싫었던 놈들이야. 그거 미적분 빼내면 여러분 상대, 경영대, 그지? 큰일 나요. 거기서 미적분 다예요. 전부. 여러분 미적분 뭐 수학과만 하는 줄 알아? 대학에 들어오면은 전부 미적분 다. 어떤 과든 미적분 다 합니다. 공과계 이런 다 미적분 해야 돼. 무조건. 아마 여러분 지금 미적분학이 수학이 지금 1학년 때 교양이 아니라 들어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어쩌면 마지막 수학일 수도 있어. 2학년 되면 물론 공업 수학이 있지만 이제 공업 수학에서 미분적분은 안 다룬다고. 미분적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자,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옛날 교과 과정에 보면은 수2죠, 그죠? 수2. 이과생 지금 문과이과도 없어졌잖아, 그지? 수2에 있는 애들이 이 벡터하고 행렬을 간단하게 배웁니다, 그죠?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대학 와서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행렬은 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행렬이라는 거는 벡터 말고도 행렬은 왜 쓰냐 그러면, 여러분 방정식 풀잖아. 그럼 방정식 풀 때 맨날 이제 됐잖아요, 뭐. 2x 플러스 3y는 10이고, 그지? 3x 마이너스 2y는 5다. 그러면서 이거 xy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일식에서 이제 일식에서 x 찾아서 x를 이식에 대입해 가지고 y를 찾고 그 y를 다시 일식에 집어넣어서 y를 찾아서 일식에 집어넣어서 y하고 x를 찾아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이런 거를 행렬로 하면 금방 풉니다. 컴퓨터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 여러분 계산기 샀어? 참. 계산기 안 산 사람 발. 손 들었어? 계산기 사야 돼. 계산기 여러분 사야 돼. 계산 와, 발 많이 든다. 지금부터 여러분 계산기 사야만 리포트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음.
이런 거 계산기에 보면 여러분 요런 거 계산하는 걸 뭐로 계산기가 풀어서 나가서 그 푸냐 그러면 행렬을 풀어서 나가는 거야. 행렬을 풀어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 다 행렬 컴퓨터처럼 행렬을 풉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계산기는 크게 두 종류의 계산기가 있어. 쌀집 아저씨 계산기와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 그지? 또 계산기 사라 그러니까 가서 또 쌀집 아저씨 계산기 사면 안 돼. 공학용 계산기 사야 됩니다. 음, 공학용 계산기 중에서도 여러분 사실 계산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싼 계산기, 그지?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계산기를 사면 이제 앞으로 역학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좋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좋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역학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진짜요. 계산기가 나쁘면 계산기 성능이 나쁘면 성능이 아니지 계산기 기능이 많이 없으면 그만큼 다른 학생들보다 느려요. 계산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국가고시 시험 볼 때 무슨 기사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계산기가 뭐 못 들고 들어가는 계산기가 있다네. 또 그것도 처음 알았네. 그래서 그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계산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싸구려더라고. 예. 여러분 요즘 계산기는 뭐 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그죠? 프로그래밍도 가능. 나는 옛날에 계산기 좀 좋은 거 썼어요. 항상 계산기는 좋은 거 써요. 나중에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아. 아, 계산기는 좋은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10만 원에 싼 거는 여러분 2, 3만 원도 하죠. 요즘 공학용에서 많이 싸졌잖아요. 엄청 싸게 싸졌잖아요. 그죠? 사칭 연산이 돼야 돼요, 일단. 여러분. 화면상에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들이 다 나와야 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아니, 3x가 아니지. 1000 곱하기,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20 마이너스 30, 그지? 뭐, 나누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표기되면서 맨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면 계산이 딱 돼, 답이 딱 튀어나오게끔 하는 이런 표시창이 되는 그런 계산기를 사야 돼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이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비싼 계산기 가면 이러면 일단 표시창이 크죠, 그죠? 앞에 내가 계산한 걸 여러 번 볼 수 있고, 검사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예, 계산기 꼭 사야 됩니다, 이러고. 그런 거 안 와요, 이제.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뭐, 탄젠트 30도, 60도, 90도, 이런 것밖에 계산하는 게 아니야. 세타가, 각도가 뭐 23.15도,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거 여러분 어디서 찾아낼 거야? 23.15도를 표로 찾을래? 그 계산기 안에서 여러분, 계산기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계산해 줍니다.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거는 여러분, 급수를 가지고 지가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계산해 주는 거야. 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이제 나중에 3학년 되면 배우거든요. 그 뭐지 무슨 과목이지? 전산 수치 해석이라 수치 해석이야. 전산 수치 해석이라는 그런 교과목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수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컴퓨터로 풀 것인가. 이런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적분하는 거 그지? 적분하는 그뭐 그래프에도 뭐 적분이 어, 있다 그러면 요 구간 잘라가지고 ASP까지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게 막 잘라서 그지? 어, 면적 계산하는 게 요거 사다리꼴 면적을 계산하든가 직사각형을 계산하든가 그지? 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좋은 10만 원 이상 되는 좋은 계산기는 모두 프로 미분 적분도 해. 그래프도 그려줘. 기가 막힙니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계산기는 옛날부터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여학생들 연애할 때 대학 다닐 때 계산기에다 프로그래밍을 해. 프로그래밍을 해서 계산기를 여학생을 탁 만나면 계산기를 이렇게 탁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공대생 아니면 여러분 그런 계산기 보기 힘들거든. 막 버튼이 일단 막 그래가지고 탁 밀어놓고, 계산기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거 한번 그 EX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눌러봐. 탁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 하트가 쫙 그래프로 그려지는. 아, 유치하다, 그지? 유치한데. 많이 이제 됐어요.
그래픽 그리는 계산기. 하트가 촥 그리지. 뭐, 뿅가지. 자, 계산기는 좋은 거 사람이지. 근데 대부분 또 계산기를 좋은 거를 사놓고 메뉴를 안 읽어봐요. 여러분, 계산기 사면 계산기인데 무슨 메뉴를 읽어봐야 됩니까? 철저하게 읽어봐야 돼요. 메뉴. 그 안에 있는 예제 다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계산기, 비싼 계산기 10만짜리 사놓고 말이야. 물론, 여러분, 통계는 여러분 안 하니까 통계는 안 해도 돼. 통계 쪽은. 그런데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해봐야 돼요. 계산기 매뉴얼의 두께가 보통, 그래서 한글 매뉴얼이 있는 반드시 계산기를 사는 게 좋아. 음. 그 안에 있는 그 숙달을 해서 여러분 계산기 쓰는 방법을 완전히 내 걸로. 그렇지 않으면 뭐해? 쌀집 아저씨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에는 스토어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 기능. 내가 어떤 문제를 수식을 쫙 적어서 답이 딱 나오면 얘를 영문자 A에다가 저장하는 거야. 그 결과를.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풀어. 또 이 결과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이렇게 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다 있다고 이거는 B에다 저장하고 여기 나온 결과는 C에다 저장하지. 그래서 A에서 나온 결과 플러스 B에서 나온 결과 플러스 C에서 나온 결과가 최종 답이 되니까. 이거 다 웬만한 계산기 다 있어요. 이거 있는데 시험 보는데 시험 치는 데 가서 보면 아주 정말 때리고 싶어. 종이에 적고 있어요. 이 결과를. 적은 게 적어. 이제 뭐 22.32863 딱 적어. 그리고 이거 막 계산할 때 이걸 막 2.32, 36, 38을 막 집어넣어. 집어넣고 이거 계산해 또 나와. 그럼 이거는 뭐 4.25, 27, 26, 또 조용히 해 적어. 요것도 계산해, 요거 가지고 아유, 이거 하다가 잘못했을 때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스토어에 있으니까 이거 A를 집어넣고 풀고 되고 B를 집어넣고 풀면 되고 다 이렇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 각도를, 그지?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계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돼요. 레디안을 각도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싸구려 계산기도 다 있어. 앉아서 요거하고 각도 15, 뭐 12.3도 그러면 요거 라디안으로 바꾼다고 180을 12.3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파이를 해서 라디안 값 정말 때리치기고 싶어요. 그때 보고 있으면 옆에서.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되 더 중요한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면 매뉴얼을 완전히 숙지를 해서 그 계산기를 내 몸과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공대생은요. 여러분 영어 시험 보러 갈 때도 계산기 들고 들어가야 돼. 그냥 계산기가 나의 뭐야? 몸의 일부야. 몸의 일부.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 목욕탕 갈 때. 군대 가면 내 총을 주지, 그지? 총 잊어먹으면 영창 가지. 계산기를 잊어먹으면 영창 간다고 생각해. 그만큼 여러분 목숨과 같은 게 계산기야. 그래서 계산기 한번 어떤 계산기를 한번 쫙 쓰게 되면요. 그 계산기를 왜 다른 계산기를 잘 못 써? 공학용 계산기. 기능이 달라서. 쓰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래서 가시오 쓰는 사람들은 계속 가시오 쓰고 샤프 쓰는 사람들은 계속 샤프 쓰고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쓰는 사람들은 계속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쓰고 이렇게 보면 계산기 사세요. 여러분.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싸면 비쌀수록 기능이 많아지고 그 기능이 많아지면 뭐다? 시험 문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예.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러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코로나 환자 그래도 한 20만 이상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2학기 때부터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볼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 거 봤을 때 계산기를 안 들고 들어간다? 절대 못 빌려줍니다. 큰일이야. 계산기를 옆 사람한테 계산기 빌려올 수 없어. 왜? 요즘에 계산기는요. 내가 이렇게 푼 거 있지, 그지? 이 푼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되돌아가면서 그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해? 옆 사람이 푼 거를 계산기를 탁 빌려받으면 그걸 앞으로 되돌리면 그대로 적을 수 있어.
그래서 절대 안 빌려줍니다. 못 빌려주게 합니다. 계산기 넘어갔다 그러면 뭐다 큰 링으로 바로 가죠. 그 다음에 아마 시험 보러 들어가면 계산기가 또 뭐도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된다 그랬죠. 그죠? 계산기 안에 뭐 할 수 있다? 풀이가 지금 넣어올 수도 있어. 메모리가 굉장히 커서. 그래서 아마 계산기 탁 들고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좀 따고, 자, 계산기 꺼낸다. 그리고 계산기 뚜껑 뒤에 뭐 리셋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리셋 버튼을 꼭꼭꼭꼭 눌러줄 거야. 계산기 꼭 사서 완전히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계산기를. 매뉴얼이 비싼 계산기인데 매뉴얼이 한 400페이지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물론 통계는 일단 안 하니까 통계는 빼더라도 통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숙달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세계를 맛봅니다. 고등학교에 나오는 수학 문제는요, 공학용 계산기 하나면 다 풉니다, 여러분. 전부. 공학용 계산기 비싼, 약간 좀 비싼 계산기 들고 학력고사, 뭐지? 수능 보러 들어가면 수학 만점 먹어요. 수학 잘 못해도. 그만큼 요즘 계산기들은 막강합니다. 그 기능이. 자, 계산기 꼭 사야 돼. 지금부터 이제 계산기 없으면 계산 못해요, 이제. 자, 힘과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힘과 운동에 대해서. 힘의 법칙!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법칙이 한 개 있죠. 바로 이겁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법칙이죠. F 이퀄 MA. 자, 얼마나 내가 참, 누가 만들었어? 마갈로무 쉐키, 그지? 이신무 새끼가 만든 거 아니야, 뉴턴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잖아, 이 새끼. 이 새끼가 만들어낸 공식이잖아. 이거는 로켓을 달에 보낼 때도 이 공식 그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 공식은 깨졌죠. 누가 깨졌어? 깼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박사를 내버렸습니다. 실제는 안 맞지만, 그런데 사람이 뭘 못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만큼 갈 수 있는 빛의 속도의 세 발의 사발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M이 변하지. 속도가 빨라지면 M이 변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이걸 씁니다. 이걸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차가 거의 없다. 0.00001%도 안 된다. 자,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F는 MA 이렇게 적었는데, 어씨, 희한하게 화살표를 붙여놨네. 이게. 화살표를 붙여놨네. 이제부터는 화살표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화살표를 붙였냐? 요 첨자로, 이제 이 화살표의 의미는요, 수학기호인데, 벡타다 하는 거야. 자, F는 MA인데 여러분, 질량은, 질량은요, 벡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칼라예요. 그죠? 수학에서 스칼라가 있고, 벡타가 있어, 이제. 스칼라는 뭐지? 그 스칼라라고 그러지, 스칼라. 스칼라는 단순히 여러분, 크기만 있어요. 질량은 여러분, 그냥 크기만 있어. 그런데, 벡타는 뭐냐, 그러면, 크기도 있고, 이놈이 어떤 방향으로 향한다는 방향도 있어요. 가속도는 여러분,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크기만 있어요. 질량은 20kg, 질량 30kg 정도 크기만 있어요. 근데 가속도는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은 속도는 여러분 방향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간다. 있지, 그지? 부산서 서울 방향으로 간다. 방향이 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가속도.
가속도도 어느 어떤 방향으로 가속한다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있는 놈을, 크기와 방향이 있는 놈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벡터다. 질량은 질량은 스칼라인데,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벡터입니다. 무조건. 벡터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힘도 뭐다? 벡터다. 힘은 이제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힘은 뭐다? F 이퀄 MA다.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다. 즉 이걸 뭐라 그런다? 벡터라 그런다. 그치? 그러니까 힘은 F 이퀄 MA고 힘은 곧 벡터이다. 무게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무게 배웠지? 무게를 여러분 W라고 쓰죠.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냥 W 이퀄 MG 그랬잖아. MG. 우리한테는 이렇게 쓰면 빵점 줍니다. W는 벡터예요. 질량 곱하기 G가 뭐야? G가 중력 가속도 아니야. 가속도는 방향이 있어 없어? 방향이 있어. 지구 중심을 향한다고. 9.8이라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해서 벡터야. 앞으로 이렇게 써야지. 오케이 하고 점수를 주지. 요거 빼먹었다? 그러면은 쫙 꺼버립니다. 이 새끼 기본도 안 됐네. 쫙 꺼버려. 절대 제목만 돼. F 이퀄 MA고 F 이퀄 MA는 뭐다? 벡터다.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힘은 그러면 벡터다 하고 이야기해야 돼.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F는 그러면 MA고 그거는 그럼 벡터다 그래야 돼. 언제까지? 반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무게도 벡터인 겁니다. 여러분 무게는 이름만 다르지 무게는 힘이야. 왜? 무게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 중력이라는 특별한 가속도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무조건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무게는 힘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힘과 연관된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뭐 힘, 이런 것들은 방향이 존재하는 것들은 뭐다? 벡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쉬운 점이 생기냐 그러면 벡터의 개념은 사실 수학에서 나왔죠. 그죠? 역학은 다 여러분 그 베이스를 어디를 두고 합니까? 수학의 기초를 두고 하는 거예요. 수학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지. 수학자들이라는 사이언티스트들이 즉 자연과학자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엔지니어고 그렇지? 우리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이 벡터에 대한 걸 갖다가 이 새끼들이 만들어놨네 벌써. 응? 수학자들이 그걸 벡터 아날리시스라 그래요. 벡터 해석이라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그 부분 별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이놈의 벡터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근데 어쨌든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봤듯이 이 F 이퀄 MA를 이야기하면 항상 뭐가 이야기돼야 돼? 뉴턴이 이야기돼야 되지. 그래서 이 뉴턴 새끼의 업적 한번 보자 이거야. 이거 지금 내가 봤는데 자, 이 업적을 보기 전에 출소감부터 부르고요. 자,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하는 출석. 인증번호를 발급합니다. 자, 인증번호는 422384입니다. 이 짓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뉴턴 한번 봅시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비록 250년 전의 인간이지만 정말 대단한 새끼지, 그지? 처음에 이거지 뭐.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의 왼수예요, 왼수. 이 새끼한테. 어? 자, 항공역학. 이 새끼 그거 가지고 합니다. 우주발사체. 뭐 항공역학이니까 다 우주발사체 들어가 있지, 그지? F 이퀄 MA 가지고 놉니다.
자동차 전부 FAQ M 해가지고 냅니다. 이제 인공위성, 건축 토목, 조선 정말 잘났어요. 정말 잘났어. 해라. 답니다. 다. 현대공학의 모든 것은 여러분 뉴턴의 F 이퀄 ma로 시작해서 F 이퀄 ma로 끝. 그러면 간혹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럼 왜 했는데요? 왜 했기는 위대한 물리학자지. 공학자가. 인간이 인간이 타는 것들을 점점 속도를 올려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게끔 만들어주면 그때 가면 F 이퀄 M은 개박살나지만 예? 그렇지 못한 현대의 기술로는 굳이 뉴턴이 이용했던 뭐 뉴턴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또 양자역학까지 끌어들여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끌어들여서 그지? 막 1년 동안 푼 거나 그거 끌어들이지 않고 2분 만에 답 낸 거랑 답을 딱 비교를 해보면 그게 똑같아. 그럼 뭘 써야 돼? 공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율적인 쓰지.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뭐 한다? 이 F 이퀄 MA를 신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학은 F 이퀄 MA에서 시작해서 F 이퀄 MA로 끝납니다. 기성전결 F 이퀄 MA. 자, 힘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벡터라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을 튀겨가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벡터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알아야만 이 F 이퀄 MA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아, 수학해야 돼. 인생 더러워. 그치? 아, 이놈의 수학 언제 끝나? 수학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안 할 것 같지? 회사 취업하고 이러면. 야, 삶이 수학이야, 삶이. 삶이. 미적분이고. 여러분 집에서, 동생하고 파이 나눠 먹는, 치자를 나눠 먹는 것도 미분적분이야. 그것도. 인생이 다 미분적분이고, 인생이 다 수학이야. 셈만 세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인도 애들은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지 않지. 그지? 내가 외우는, 9단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걔들이 10 몇 단까지 외울 거예요. 16단까지 외우던가 하여튼 외워. 인도 애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우리는 9단위까지만 외우잖아. 그지? 9구단 못한 애들도 있어. 그지? 요즘에는 또 학교에서 막 굳이 그걸 안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때는 여러분 진짜 집에 안 보내줬어요. 선생님이. 9구단 못.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때는 어땠어? 선생님이 집에 안 보내줘. 초등학교 9구단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던가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아, 나 외우는 거 싫어가지고 막 진짜 막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거 외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안 외우고 뺀질뺀질 하면 막 절대 안 보내줬지. 그냥 막 얻어맞고 그지. 단수 한 1단 외우고 1단 정말 쉬우니까 그렇고 2단까지는 괜찮지 그지. 3단부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잖아 애들한테. 그럼 한 개 틀리면 자로 한 대씩 맞았어요 손바닥. 그래도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어. 그리고 공대생은 여러분, 공대생은 암산을 잘 못해요. 그런 줄 알아요? 공대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열심히 하지 않는 놈인가를 판별하려고 그러면 저 새끼가 암산을 잘하냐, 못하냐를 보면 돼. 왜 그렇지? 우리는 뭘 들고 다녀? 내가 이야기했지. 목욕탕 들어갈 때도 계산기 들고 들어가라고. 계산기로 모든 걸 계산돼. 그래서 공대생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저기 슈퍼에 물건 사러 갔을 때 지금은 카드로 하니까 문제없다. 옛날에는 여러분 현금 주고 했을 때는 슈퍼에 물건 사러 가서 딱 보면 알아요. 거스름 돈을 슈퍼 아줌마가 잘못 거슬러줬어. 생각 안 하면 딱 그냥 받아갑니다. 왜? 암산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거기서 계산기 꺼낼 수는 없잖아. 암산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되지. 암산을 안 하면 암산을 까먹어요. 암산은. 암산하는 거 계속 그거 안 돼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공대생으로 들어오면 자꾸 모든 걸 계산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암산을 잘 못해.
슈퍼 가서 물건 살 때 거스름돈 확인 안 하고 가는 놈들 대부분 다 공대생. 공부 못하는 놈은 확인하고 가고 공부 잘하는 놈은 그냥 가. 거스름돈 확인 안 하고 가. 요즘에는 다 카드 쓰니까 그럴 일이 없겠다, 그지? 자, 45분이네, 여러분. 지금 3분 좀 지나면, 3분 좀 지나면,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일단 쉬었다 합시다. 이제 백타 이야기 해야 되니까. 지금이 47분이죠. 그러면은 57분에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하면서 바로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자, 57분에 봅시다.
자, 목소리 들리죠? 출석 한번 봅시다. 장원준, 장원준 왔어? 윤창한인가? 윤장한, 정태현, 태현이 안 왔어요. 정태현, 맞지? 자, 아까 내가 이런닝에 가서, 이 클래스에 가서 보니까, 어, 지금 44명이 리포트, 첫 번째 리포트 44명이 제출했네요. 80명 중에 36명이 제출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지, 그지? 오늘까지 내면 됩니다. 기한 안 넘기면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자, 뭐, 리포트 이야기 나온 김에, 음, 여러분, 그거 보고, 나는 그거 어떻게 봤냐, 그러면, 벌써 몇 년 전이지, 그지? 벌써 한 5, 6년 전에, 일요일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그때 당시 KBS에서 뭐 했냐 그러면 KBS 원에서 세상의 모든 다큐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했어요. 영국 BBC에서 만든. 그치? 근데 그거였어. 근데 그걸 보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내 공학적인 관점에서 그지? 봐라 그랬잖아. 나는 뭘 느꼈냐 그러면 왜 여러분들한테 그걸 봐라 그랬냐 그러면 뭐 배품을 활용하자 이거는 과연 거기서 이게 배품을 활용하자가 그 주제일까? 그렇게는 안 봐요. 배품을 활용하자는 뭐, 누구나 다 배품을 활용하자고 하는 거고, 그지? 자,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콘트라베이스부터 시작해가 심볼즈 만든 사람, 팀파니 만든 사람, 뭐, 그지? 그 팀파니 만든 사람은 됐어요. 원래 그 장인인데, 그지? 장인인데, 심볼자 그런 거 팀파니 만든 사람은 막 나중에 어디 갑니까? 저기 자기가 팀파니 만든 거와 팀파니와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고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188, 그 뭐지? 그 제목이 그 연주를 하기 위한 이제 거기서 가장 팀파니 효과를 가장 잘 내는 그런 게 뭘까 알아보기 위해서 막 폐차장 들어가서 이제 막 디비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현악기 만드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안 돼가지고 잘.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결국 만들어냅니다. 그지? 플룻 만드는 사람 제일 쉽겠지. 그지? 파이프 가지고. 그지? 그러면서 그래도 소리를 가장 플룻에 가까운 이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게끔 완연악을 연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폐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장인이야, 장인들. 그 악기에.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은 영국에서 꽤 유명한 바이올린 장인이고, 그지? 콘트라베이스 만드는 사람은 콘트라베이스 장인이고, 그죠? 첼로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플루트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과제를 받아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낼 때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절대. 내가 제일 안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뭐를 안 믿냐 그러면, 창의력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천재나 하는 거야, 천재. 뉴턴이나 세종대왕이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그게 돼.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공부했어. 그지?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게 세종대왕이 1, 2년 끄적끄적끄적 해서 툭 튀어나왔나? 그거 아닙니다. 그지?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기 위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기가 7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대학 다니면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공부했다고. 수학도 공부하고 물리도 공부하고. 뭐 물리학자니까 물리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지. 기본적인 나의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 만들어냅니다. 창의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절대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무슨 IQ가 200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물론, 높은 거는 있지, 그지? 저, JQ라고, 그지? 잔대가리, 그지? 잔대가리는 잘 돌아가지, 우리가. 음, 그래도, 모든 것은 기초가 있어야만 거기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것에 매달려가지고 하면 결국 뭐야? 근데 그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모르는 거지, 그지? 그러면 망하는 거지.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은 여러분, 새로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거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탄탄한 기본 지식이 있을수록 뭐다? 탄탄한 창의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학에 들어오면 처음에 뭐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1학년 때. 수학 배우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배우라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랍니다. 이제 지금 이제 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것도 여러분 수학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랬어? 자연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걸 갖고 우리는 그 새끼들이 만들어낸 법칙 우리 응용해서 그지? 그걸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 잘해야 되는 거야 나름. 자연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연과학자들이 해놓은 기본 지식은 내가 습득을 해야 돼. 자연과학자처럼 미분적분을 내가 새로 창제하라는 게 아니야. 다 만들어 놓은 걸 응용해서 그냥 만드는데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못합니다. 그거는 그거 대충 듣고 뭐, 이러면서 막 툭툭 튀어나 그거는 진짜 천재고 그거는 뭐 한 50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모차르트 같은 놈들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꼬마 평범한 인간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실력을 쌓으려고 그러면 결국 뭐다? 기초를 단단히 다지자.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출석됐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가택을 보라고 내가 사실은 이야기한 겁니다. 재미가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참 재미없게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여러분 막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그 뭐, 솔직히 기계공학 1학년한테 여러분 전공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이 텔레비전 볼 때도 여러분 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지? 요즘은 돈 받더라. 씨.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도 돈 받고, 그지? 돈 내야지만 볼 수 있죠. 공짜로 안 주더라고. 특히 요즘에는 유선 방송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거기 가면은 채널 많잖아요. 거기 가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있어요. F-35 저번 시간에 우리 저 뭐야 뭐지? 어, 시스템에 의해 항공기 시스템에 의해 F-35 리포트 나갔는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거예요. 그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정말 정말 괜찮은 다큐멘터리만 만드는 거지. 미국 지리학회 산하의 단체예요, 걔들이. 옷도 있지. 상표도 있지. 그치? 그거는 솔직히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큰 관계는 없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만드는 놈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다가 상표권을 주면서 하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왜 유명하냐 그러면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를 엄청 잘 만들어요. 정말. 동물의 왕국에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동물의 왕국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거 사와서 방영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종 뭐 상식 저 다큐멘터리 저 공학 찍은 거 옛날에 뭐 했냐 그러면 여러분 전기 자동차가 전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전기 자동차가 과연 친환경적이냐 이것도 다뤘어. 음. 그 결론이 뭔 줄 알아? 그래서 그게 한 4부작 5부작 정도 되는데 결론이 아니다 했어. 당연히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독일에서 나온 논문들을 그러니까 히스토리 채널도 있지, 그지? 근데 약간 히스토리 채널은 조금 좀 구라가 꼈어. 근데 제일 괜찮은 다큐멘터리 그래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거는 뭐
논문에서 인용도 합니다, 사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세요. 이거 보면 여러분 도움 많이 됩니다. 재미있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중에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클래식 음악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잠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은 원래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클래식 음악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은 절대적으로 우리 가요 듣듯이 그냥 뭐 운동하면서 귀에 이어폰 꽂고 이거로 갖고는 절대 제대로 못 즐깁니다. 클래식 음악은 들을 때는 모든 걸 다 끊어야 돼요, 주변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나는 막 비싼 뭐 몇천만 원짜리 오디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요즘에 뭐 헤드폰이 있지, 헤드폰. 그지? 이어폰은 안 돼, 여러분. 이어폰은 좀 그래. 헤드폰 이렇게 뭐라 그래? 블루투스 말고 유선 헤드폰에 15만 원 이상 정도면 한 15만 원 정도면 돼요. 그다음에 귀를 완전히 감싸는 거지. 밀폐용. 그런 헤드폰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웬만한 오디오보다 좋습니다. 가격 제일 가성비 좋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클래식 음악 틀어줬을 때 거기 집중해서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이런 베토벤 교향곡 5번, 그지? 심포니 넘버 5 운명이라고 하는 거, 그지? 그 끝까지 들어본 사람 있어? 없을걸? 운명 어떻게 돼요? 그럼 앞에 빠바바빵 이밖에 몰라. 끝까지 들어본 사람 없을 거야.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앉아서 참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1악장, 2악장, 3악장까지 다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2악장, 3악장을 들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인데 그럴 거라마. 그럼 운명이 한두 번뿐이야.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게 됩니다. 요즘에 막 뽕짝이 난리인데 클래식 음악이 한번 미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음악 같지도 않은 거야. 자, 어쨌든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그걸 좀 느끼라고 그걸 봤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느낌이 그지? 자, 어쨌든 자, 힘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그지? 근데 이게 힘은 아까 뭐라 그랬어?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힘은 또 뭐라 그랬지? 힘은 벡터야, 그지? 그래서 똑같아요.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의 정의와 특성과 동일합니다. 얘는. 힘의 정의 그러면은 작용점이 있고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지? 이 작용점이. 그 다음에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힘의 방향. 그래서 힘은 벡터도 이렇게 표시하거든. 음, 수학의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 점을 찍고 이거 라인을 그어서 방향을 표시합니다. 요거 왜 이래? 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뭐야? 크기야, 크기. 이게 크기. 이게 방향이 있다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끝이 그 방향입니다. 그지? 그리고 요 시작점이 작용점이야, 힘이 작용. 다 그래요, 여러분. 누굴 민단 말이에요. 손가락 끝으로 어디를 내가 밀어요. 밀으면 그 손가락 끝으로 그 물체를 미는 손가락 끝에 작용점이 있지, 그지? 작용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느 방향으로 밀 거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밀 거냐 그게 힘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뭐하고 똑같아? 수학적으로 보니까 벡터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벡터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천년 전에 이거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거 이론 쓰면 되겠네. 그래, 그 이런 거 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방향이 말이야. 사실 이렇게 하면 애매모해요. 이게 방향이. 왜냐면 내가 이 방향을 이렇게 했어. 작용적 유형이 있고 크기가 이만큼이야.
야, 이 방향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 이거 뭐 동쪽으로 간다 그럴까? 서쪽으로 간다 그럴까? 그래서 이 방향을 정의하기 위해서 크기는 여러분 딱 정해졌지, 그지? 크기는 딱, 작용점하고 크기는 딱 나오는데 방향을 정의하기 위해서 바로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좌표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표계 그러면 뭐 대표적인 좌표계가 직교 좌표계지. 수학 시간에 배웠지, 그지? 이거는 직교 좌표계는 중학교 때 나오나? 영어로는 카티산 코디네이터 이렇게 얘기해요. 좌표계가 직교 좌표계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용하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곳에 따라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를 쓰는 것보다 다른 좌표계를 쓰는 게 더 포기하기가 더 힘을 포기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좌표계가 있어 이제. 직교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원통 좌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 구좌표계라는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나? 여러분?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극좌표계라는 거. 아마 극좌표계는 중학교 때는 배울 거야, 그지? 뭐, 만들게 되겠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한 네 가지 정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주역학이나 또는 유체각 시간에 이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박찬환 교수님이.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지금 다 하면 여러분들 창문을 열라고 준비를 할 것 같고 우리는 요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만 알아봐. 이것만 알아봐도 이것만 갖고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직교 좌표계에서 원통 좌표계로 원통 좌표계에서 구좌표계로 구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극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로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 좌표계는 왜 쓴다? 벡터의 방향을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 그냥 이게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방향을 뭐로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즉 힘에 대해서. 힘은 이렇게 작용점과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죠? 힘의 단위는 이제 이거는 단위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FG지 F. 이제 힘은 F 이퀄 MA니까 여러분 이거 하살표 붙였다. 이제부터 하살표 안 붙이면 리포트에서 하살표 안 붙이면 쫙쫙 걸 거예요.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다, 그지? 여기서 왜 그러면 힘에 화살표가 붙었냐 그러면 가속도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자, 예제로서 여러분 질량이 1kg인 물체가 1m per 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치? 그러면 F는 이게 나온 대로 MA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1kg 곱하기 1m per s 하니까 뭐야? 1kg m per s의 제곱이 이게 뭐다? kg m per s의 제곱이 뭐다? 힘의 단위인데 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의 단위는 이거는 무슨 단위? 이거는 MKS 단위라고 합니다. 프랑스식 단위입니다. 영국 단위계는 뭐겠어요? 그러면 영국 단위계는 여러분 이거 1 파운드 곱하기 피트 퍼 세컨 있지, 그지? 세컨의 제곱이 파운드 피트 퍼 세컨 제곱이 이게 영국식 단위예요. 요거는 환산할 줄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 그지? 이거는 여러분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되고 뭐 피트를 미터로 환산. 영국식에서 프랑스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초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예? 자,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지. 이놈의 프랑스식 좌표계와 저 단위와 영국식 단위계가 막 혼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야, 국제 단위 만들자. 그러면서
SI 단위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럼 SI 단위로는 뭐냐 그러면 SI 단위로는 1뉴턴이라고 표기합니다. 요즘 자 이걸로 하려고 그러지. 1뉴턴이라고. 즉 1kg 미터 per 세컨의 제곱의 힘은 SI 단위로 나타내면 뭐라 그런다? 1뉴턴이다. 1뉴턴이다. 이제 먹으면 안 돼. 1뉴턴. 1뉴턴의 제기는 1kg 미터 per 세컨의 제곱이고 이거를 SI 단위로 1뉴턴이라고 한다. 뉴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봐. 이게 또 뉴턴이 나오잖아. 이 망할 놈 시키가. 자, 힘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힘은요. 이 힘의 특성이 아니라 힘의 특성도 되지만 이거는 벡터의 합성이라고 봐도 돼요.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벡터를 합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함부로 그걸 합성합니까? 그거 나한테 묻지 마. 그거 너한테 물어봐야 돼. 수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증명했어요. 그건 다. 우리는 합성할 수 있다는 걸 증명된 걸 그냥 들고 와서 써먹는 거야. 그치? 옛날에 내 후배가 어씨 출석한 불러야 되네. 잠깐만요. 자, 출석 한번 부릅시다. 이놈의 출석 때문에 수업이 끊겨. 막 772 526입니다. 772 526 인정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내 후배 하나가 내가 대학원 박사과정 다니고 있을 텐데 석사과정이 있던 후배예요. 이 후배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래서 어떤 학원이었냐 그러면 이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신설동에 있는 항공학원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항공역학을 가르친 거야. 애들을 대상으로. 그때 당시는요, 벌써 몇 년 전이요? 30년 전이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그 항공학원에 가는 그런 애들의 수준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못 가는 전문대학도 못 가던 애들, 뭐 개인적 사정이든 아니면 실력이 안 돼서 그렇든 뭐 그래가지고 노동부에서 여러분 노동부에서 걔들한테 돈을 대주고 학원을 공짜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친구는 강의를 잘해가지고 결국 그 학원에 남았어요. 남아서 지금 그 신설동에 있는 그 학원이 지금 이름이 뭐더라? 여기 지금 교수로 앉아 있거든. 교수 부장하고 있거든. 어쨌든 그 친구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 A 곱하기 B가 C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게 있어. 들은 이야기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 A는 얼마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A는 이렇게 되지 이러면서 A는 C 나누기 B지 이렇게 했어요. 한 놈이 손을 팍 들더니 교수님 왜? 그러니까 왜 그걸 함부로 C에다 B를 나눕니까? 그러더래. 할 말이 없더래. 왜 허락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가서 함부로 C에다 B를 나눠서 그걸 A 값이라고 그럽니까? 그림으로 보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우리 수학자들이 만들고 다 정리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써먹는 거지,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힘은 합성할 수 있어요. 즉, 벡터는 합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벡터는 뭐 할 수 있다? 합성할 수 있다. 합성할 수 있으니까 뭐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해도 가능. 좀 있으면 분해 나오는데, 따라서 이기 때문에 뭐, 힘을 뭐 할 수 있다? 분해도 할 수 있어요. 합성도 할 수 있고, 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해는 좀 이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이게 문제겠지. 어떻게 합성합니까? 자, 힘은 여기 나오지, 그지? 힘은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이 있기 때문에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기 때문에 벡터는
수학자들이 증명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합성하거나 또는 분해할 수 있습니다. 나보고 왜 그걸 함부로 합성하고 분해합니까? 그럼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얘는 C, B. 왜 C를 B로 나눕니까? 하는 얘하고 똑같은 거야. 정 묻고 싶으면 수학자들한테 물어봐. 자, 방법이 여러분,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일단 합성을 한번 봅시다. 기하학적인 합성이라고 그래서 얘는 우리 벡터는 또는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로 표시하면 작용점 찍고 화살표 쫙 커서 그지 화살표의 전체 길이가 크기고 그지 화살표 끝의 방향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곳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합성을 하는데 기하학적으로 합성시킬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합성을 한다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존재하는 경우야. 그지? 두 개의 벡터로 서로 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하느냐, 기하학적인 합하는 거. 지금 여러분 사실 이거 글자를 좀 두껍게 이거 전부 사실 뭐 해야 돼요? 이거 붙여야 되지, 그지? 좀 빠졌는데. 얘가 지금 A, B, C를 두껍게, 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책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A나 B나 C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어떤 문자에다가. 또 하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글씨를 굵게 적는 거야. A, B,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글씨를 굵게 적은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이 있어요. 보통 책들 보면은 요 천자 적기가 지랄 같잖아요. 이거. 그죠? 손으로 쓸 때는 이게 좋지, 그지? 그래서 책들을 보면 굵게 적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굵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들 PPT를 쓰니까 별로 표기가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일단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 붙여야 됩니다. 그게 더 편하겠지, 그지? 여러분, 그지? 자, 이렇게 다 붙여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그러면. 기존에 벡터,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걸 딱 보니까 A라는 벡터가 여기 있고요. 이게 A라는 벡터고, 그지? B라는 벡터가 있어. 이걸 기하학적으로 그린 거야. 뭐로 가지고? 자하고 콤파스 이용해가지고. 그립니다. 그러면 두 벡터를 합하라 그러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합하라 그러면 합하라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두 벡터를 합하라는 거 더하기 쓰면 됩니다. 이걸 또 가지고 왜 더하기를 쓰니까 그렇게 약속했어. 전 세계적으로. 벡터를 합하는데 벡터를 적고 더하기를 쓰면 두 벡터를 합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기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좀 절대값을 준 거 있지, 그지? 이렇게 A 또는 B 또는 이렇게 쓴 거, 그지? 벡터에서는요, 이렇게 절대값을 쓴 거는 그 벡터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방향은 모릅니다. 단순히 크기야, 그 벡터의 크기야. 그래서 A라는 벡터와 지금 현재 B라는 벡터가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각도를 가지고 지금 적어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고 이 두 벡터가 합성을 하면 C라는 벡터가 된다 이거야. 이걸 기하학적인 합성이라는데 이 자를 대고 그려야 돼요. 이걸 기하학적인 합성 또는 뭐라고 쓰냐 그러면 평행 사변형 법칙이라고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거 이야기 안 해줘. 여러분 알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요즘에 이거 안 배웠다 그러니까 이야기 해줘야죠.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평행사변형. 이렇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알파라는 값을 두고 있어. 그리고 크기는 얼마냐? 합성은 어떻게 나타난다? 벡터의 합성은 이렇게 쓴다. 약속이야. 약속. 이렇게 쓴다. 이게 합성이 A 벡터, B 벡터 합성이고요. 합성을 나타내는 뜻이고, 합성은 어떻게 나타난다? 벡터의 합성은 이렇게 쓴다. 약속이야. 약속. 이렇게 쓴다. 이게 합성이 A 벡터, B 벡터 합성이고요. 합성을 나타내는 뜻이고, 합성을 나타내는 뜻이고, 합성을 나타내는 뜻이고, 합성을 나타내는 뜻이고, 합성을 나타내는 뜻이고,
그죠? 합성에 나타나는 뜻이고. 그 크기는 얼마냐? 크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크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크기입니다. 이게 스칼라형이에요. 이건 크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플러스 2 A 벡터의 크기 플러스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벡터 안 한 사람들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럼 벡터 배웠어, 안 배웠어? 벡터 안 배운 사람 발. 맞네. 자, 적으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 교재 대충 뛰어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이거. 이제 안 들어도 돼. 알았어. 자, 벡터는 뭐 할 수 있다? 합성할 수 있다. 그치? 벡터를 합성했다는 뜻은 그냥 단순히 그 벡터의 이름을 적어서 더하면 된다. 그게 벡터를 합성했다는 뜻이다. 왜 그러냐? 그거는 약속이다. 그러면 합성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벡터의 합성된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지? C 벡터의 크기는, 예를 들어서 A하고 B 벡터를 합해서 C 벡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C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더하기 2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암기합니다. 수학은 여러분 80%가 암기예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수학을 암기를 안 하면 수학 못해. 수학의 수포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암기를 안 해서 그래. 암기를 안 해서. 항상 이야기하지. 저는 뭐 수학에 뭐 취미가 없고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세상은. 그지? 그러면 그건 인류가 아니야. 그 원숭이 새끼야 원숭이 새끼. 뭐라 그랬어 내가 옛날에. 인류는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대. 이렇게 많은 60억 가까이 되는 이 지구상에서 당일적으로 제일 많은 개체수를 가진 게 인간이잖아. 그중에 짐승들 중에 곤충 빼고 고유리 중에 그치? 이보다 많은 게 있으면 나와버려. 이렇게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있는 이유가 뭐냐? 적응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람은 타고났어요. 유전학적으로 타고난 게 적응이야. 그런데 뭐? 적성에 안 맞아. 개 똑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씨.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맞는다. 적성이라는 건 없어. 적성이 어딨어, 적성이. 뭐야? 하기 싫은 거지. 내가 이야기해줬지, 여러분. 세상에 제일 이상한 놈이 뭐 하는 놈이다? 공부가 재밌어. 이런 놈 절대 만나지 마라 그랬지, 그지? 인간도 아니라고, 그지? 그것들은, 그지?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무슨 공부가 재밌어. 그렇지만 참고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참, 인정 시간이 만료됐다. 자, 끝났네요. 출석을 확인할게요. 경우현. 경우현. 없어? 있네. 김원재, 이기주, 기주, 도망갔어, 기주. 예, 예, 예. 딴짓하고 있구나, 이놈 시기. 전찬익, 찬익이, 찬익이 도망갔어. 조윤신, 예. 야, 채팅해라, 채팅. 자, 다시, 전찬익, 찬익이 도망갔구나. 요즘에는 참 도망도 못 가. 옛날에는 여러분, 애가 학교 다닐 때는 출석을 이렇게 안 불렀거든요. 탁 들어와서 그냥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쫙 부르고 안 불러 확인 안 해, 그다음부터.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놈 이제 뒤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 지각 표시하고, 그렇지. 그러면 출석만 부르고 도망가는 놈 또 뭐 있어? 음.
대리 출석해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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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대리 출석해주고. 나도 사실 그랬어, 옛날에. 미팅하러 가고 수업 빠지고. 그 다음엔 뭐, 옛날에 말이야, 우리, 내 학부 다닐 때, 국제항공법이라는 교양이 있었어요.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교양이 전공이었다. 국제항공법, 탄핵이 들어왔어요. 출석했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탄핵이 출석한 걸로 했습니다. 국제항공법이라는, 지금 같으면, 어디서 주로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교통학과 있지, 그지? 교통학과에서 하는. 이제 그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교양이지 뭐, 교양이다. 왜 했냐? 그러면 학점을 잘 준대. 그래서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학점 잘 주면 뭐 학생들의 심리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 학점 잘 주면 이제 가는 거야. 수업 듣는 거야. 교양을 직접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됐는데 학점을 원체 잘 주시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상대평가, 절대평가고 옛날엔 다 절대평가했어요. 여러분 이 상대평가 한 게 이게 얼마인데 다 절대평가했어. 여러분 선배들도 사실은 한 5년 전에 있는 선배들은 다 절대평가했어. 그 이전은. 그래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막 수강생이 200명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문화학과에서도 듣고 교통과도 듣고 항공기계도 듣고 뭐 이렇게 뭐 항공전자도 듣고 강의실이 뛰어 터질 정도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수업이 한 2, 3주 지나고 나면 그지? 자리가 남아요. 큰 강의실에. 교수님이 끝까지 확인을 안 하고 계속 머리를 출석부에 들이받고 출석을 부르는 거야. 항상 애들이 100% 출석이야. 이게. 그러고 이제 중간고사 보잖아? 중간고사 보면 책상이 모자라. 이게. 애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래서 막 옆방과 책상 빌려와서 중간고사 보고 이렇게. 하루는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딱 한 명이 끝까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뭘 하신 줄 알아? 그랬더니, 야, 어떻게 이 친구는 참, 친구도 없냐? 하고 넘어갔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참 이것 때문에 어디 도망도 못 간다, 그지? 이런 거 하면 솔직히 이런 출석하면 비인간적이야, 이게. 대학에서는 원래 강의도 빼먹고 말이야 도망도 가고 한 번씩 그래야 되는데 미팅도 가고 여러분들 빨리 대면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 미팅도 하고 그럴 텐데 대학 와가지고 미팅 안 하고 그러면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지. 한 작용점에서 있지. 만일에 말이야 A라는 벡터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 여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할 거냐? 이거 합성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요. 동면 법칙인데 벡터는 평행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그대로 그지? 또는 이 벡터는 어느 벡터도 상관이 없어. 그지? 이 벡터나 이 벡터를 그대로 들고 쭉 일로 가져가서 요 작용점 B 벡터의 작용점 여기다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방향과 크기로 벡터를 그립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B 벡터로 옮겨진 거야. 그지? 평행이동인 거야. 이걸 회전시켜서 가면 안 돼. 왜 회전시키면 안 되냐 그러면 그럼 방향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이 벡터를 옮기게 이쪽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벡터의 작용점을 딱 붙여요. 그럼 뭐가 돼? 그럼 이거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합성하라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법칙. 평행사변형의 법칙. 이거 평행해야 되지, 그지? 이거 평행하고, 그지? 그래서 겹쳐. 이게 이제 C 벡터가 되는 거고, 요 벡터, 알파가 이 벡터 각 사이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자, 이제 먹으면 안 돼. 첫 번째 공식. 표기는 이렇게 한다. 두 벡터의 합성을, 그지? 합성의 크기는 요만하다. 이렇게 된다. 벡터는 뭐 할 수 있다? 평행 이동시킬 수 있다. 문제가 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것만 배우면, 이 기하학적인 합성만 배우면 맨날 힘 계산해야 되는데 뭐 들고 돌아다니죠? 자하고 콤파스하고 그지? 연필하고 들고 다니면서 벡터가 있으면 자를 긋고 그다음에 그걸 평행 이동시켜서 또 줄을 긋고 자 눈금 읽어야 되고 그지?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못 알아냅니다. 못 알아냅니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르쳐줘요. 여기까지. 더 가르쳐주면 애들이 창문을 열고 자살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줘요. 근데 왜 벡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벡터를 그럼 합성하는 방법이 이뿐이냐 이거야. 아니다. 아니다. 두 가지 더 있다. 그치?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자, 평행이동법도 있습니다. 그치? 금방 그거 봤는데. 그렇게 이동해서 기하학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사실 기하학법 방법 중에 한 개인데, 이렇게 평행이동해 가는 거예요. D라는 벡터가, 지금 A라는 벡터, 이때 빠졌다, 그지? 빠진 게 아니라 글자를 굵게 적어 놓은 건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 B라는 벡터는 A, B, C 벡터를 합성했다. 그지? 그럼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고, C 벡터면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작용점에 다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작용점으로 다 가져가서, 그지? B 벡터 붙이고, 그지? B 벡터를 옮겨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C 벡터. 이렇게 할까요? A 벡터로 할까요? 벡터 세 개지, 그지? 이것도, 여러분, 이거 평행이동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작용점으로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아까 앞에 쓴 것처럼. B 벡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A 벡터의 작용점에다. 대충 이만하나? 방향이 좀 틀리네. 이것도 여러분 잘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방향이. B 벡터를 이만하구나. B 벡터. 그 다음에 C 벡터를 가져옵니다. 이쪽으로. C 벡터를 이렇게. 오! 어떻게 합성합니까? 어떻게 합성하기는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먼저 합성합니다. 그지?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합성을 하고 이 합성한 놈을 C 벡터와 합성합니다. 이게 D 벡터예요. 복잡하잖아. 앞에 방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하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면 A 벡터에다가 A 벡터의 끝에 B 벡터를 갖다 놓은 똑같은 거야 이거 해보면 끝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B 벡터 끝에 C 벡터를 갖다 놓는 거야. 그지? 그리고 A 벡터의 시작점과 C 벡터의 끝점을 쫙 연결하면 이게 D 벡터가 돼. 이것도 이름 뭐 해야 돼? 자하고 컴파스하고 연필하고 맨날 듣고 다녀야 돼. 그러면서 맨날 줄 껐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값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야. 그지? 이것도 아니지, 그지? 여러분, 계산하는데, 계산기 속에도 버그 없이 붙는데 무슨 자하고 컴파스를 들고 들어와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산을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아까 좌표계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좌표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합성과 분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합성과 벡터의 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분해도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하는 분해 성질을 이용하는. 저거요, 여러분, 이거 전부. 이런 책에도 있는데, 책은 좀 그렇더라고, 조금. 자, 출석 한번 더 볼게요.
자, 적으세요. 적으면서 쭉 불러. 자, 요게 핵심입니다. 요까지 다 적어. 요까지 다 적어. 필기하세요, 여러분. 자,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는 인증번호 319, 319, 601입니다. 319, 601. 자, 인정하시고, 요거 적는 동안에 10분간 휴식할게요, 여러분. 금방 적을 거 아니야. 지금이 40, 몇 분이야? 42분이니까 52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석을 확인해 볼게요.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안재영? 너 출석됐어. 재영이 왔고, 김원재, 음, 문정훈, 문정훈. 없어? 도망갔어? 야, 씨, 내가 도망가라 그랬다고 도망가냐면 안 돼. 문정훈, 야, 알았어? 양두리, 두리, 음, 지민이, 이지민, 장준혁, 조인서, 어, 조인서. 그래서 누구? 문정훈, 정문이가 왜 개인 메시지를 어떻게 보냐? 문정훈, 왔고, 최준혁, 준혁이, 없어요. 도망갔어요. 황인서, 한기원, 미안합니다. 한기원, 최준혁, 준혁이, 없어? 네. 있어. 자, 다 왔네요, 그럼. 자, 적었죠? 이런 필기했죠? 자, 음, 이 방법은 기하학적인 방법이 뭐 자하고 콤파스 있으면 쓸 수는 있지만 첫째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평행이동시켜서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크기를 그려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지? 그다음에 또 그걸 그려낸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합성시켰을 때 그게 정확한 방향과 크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말이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벡터의 분해와 합성, 즉 힘의 합성과 분해를 이런 방법을 씁니다. 좌표계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좌표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좌표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까 들은 거한 다섯 가지 되지, 그지? 여러분, 뭐, 폴라 좌표계죠.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동력학 가면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 레이더로 뭘 추적하는 거. 그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씁니다. 음, 좌표계를 그럼 어떤 종류 좌표계를 어떻게 씁니까?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 이 좌표계를 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좌표계의 원점을 이제 좌표계의 원점을 제로코마 제로지 그지? 원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거. 그지? 두 번째 어떤 좌표계로 사용할 거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원점이 한번 정해지면요. 좌표계의 원점이 정해지면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1번하고 2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좌표계의 원점을 사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 원점을 어디다 두면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운 사람들은 알 텐데
빗면 경사각이 있는데, 그지? 이 무게가 W인. 그 다음에 마찰계수가 있고, 이거 미끄러지 내려갈 각도 구하는 거 있잖아요. 몇 도 기울어지면 이게 그때부터 미끄러지 내려가는 이런 거 계산할 때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도 외워서 했지. 그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할 때 말이야. 이게 있는 힘을 분해하고 합성하면 끝나요. 당장 찾아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좌표계의 원점을, 이거는 이제 카티찬 코디네이터 쓰면 다 되거든요. 웬만한 거는 전부 카티찬 코디네이터, 즉 직교 좌표계 쓰면 다 돼요. 우리는 직교 좌표계 쓰는 것만 볼 거야, 지금. 그리고 이거 할 때도 이러면 좌표계를 내가 원점을 여기다 탁 두느냐, 이렇게 좌표계, 직교 좌표계니까 이렇게 X, Y를 두느냐. 그치?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거는 내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좌표계를 잡는 놈 마음이야.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좌표계의 원점은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경사면과 수직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XY 좌표를. 두 개가 문제를 풀어보면 좌표계를 이렇게 뒀을 때 한 세 줄이면 여러분, 세 줄 정도 써버리면 요 세타 구해냅니다. 그런데 아까 좌표계를 이렇게 그냥 빗변에 평행한 게 아니라 요 지면에 평행한 모양, 요거에 평행할 건 좌표계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지? 이렇게 잡으면 A4지 한 장을 나옵니다. 풀라 그러면. 한 장까지 좀 사기지만. 그만큼 2배 이상, 3배 이상 길어져요. 그래서 좌표계의 원점을 어디에 두고 좌표계의 방향을 어떻게 두느냐. 그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 좌표계를 딱 정했습니다. 이 힘의 관계를 푸는 거니까 좀 벡터로 풀어야 되거든요. 한번 딱 정해지면 그 원점은 또 좌표계의 방향은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치? 이거 조금 더 보강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또 옛날 원점만 보강하려. 원점이 정해지면 절대 옮길 수 없고, 그 방향도, 좌표계 그 방향도 움직일 수 없다. 물론 좌표계를 로컬 좌표계로 쓰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동력학 가면 또 할 겁니다. 좌표계가 여러분 좌표계 종류가 한 5가지 되고 또 좌표계를 내가 잡을 때 이 좌표계를 절대 좌표계로 잡냐. 절대 좌표계가 뭐냐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는 한 번 정해지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좌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은 이제 요것만 할 거예요. 로컬 좌표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로컬 좌표계는 뭐냐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 그럼 내가 좌표계를 움직이는 물체 위에다 두는 거야. 그럼 그 물체가 움직여가면 좌표계도 그 물체를 따라가 간다고. 그런 걸 지역 좌표계 또는 로컬 좌표계라고 그래요. 그런 좌표계는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겠지. 하지만 딱 중심이 되던 좌표계 하나는 절대 좌표계라고 그러는데 그 좌표계는 딱 정해지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역학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좌표계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절대 좌표계를. 그러면 이런 질문해. 내가 옛날에 질문했던 거야. 대학 다닐 때.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치?